지금부터 얼세이너스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빈입니다. 저는 캠페인 게시판, 검색어 추천, SNS 공유 API를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현성입니다. 저는 상품, 우편번호와 배송조회 API, 통합 및 호스팅을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영경입니다. 저는 후원상품, 결제 API, 깃 통합 및 형성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인엽입니다. 저는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API, 관리자 인덱스 및 통계 차트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인길입니다. 저는 에이직스를 활용한 후원 게시판과 댓글 좋아요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유경입니다. 저는 로그인 API, 마이페이지, 회원 인덱스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진행한 후에 프로젝트 시연, 마지막으로 후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명은 얼스앤어스고 프로젝트 주제는 기부관리 사이트입니다. 다음은 기획 리드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해 지구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동식물들의 개체수 감소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스앤어스란 지구가 아파요라는 주제를 가진 기부관리 사이트로 해양, 산림, 플라스틱, 북극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키워드마다 후원을 할 수 있고 지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환경 문제에 영향을 기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고영성 팀장은 상품, 우편번호와 배송조회 API, 통합 및 호스팅을 담당하였습니다. 윤영경 팀장은 후원 상품, 결제 API, 통합 및 홍상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김정빈 팀원은 캠페인 게시판, 검색 기능, SNS 공유 API를 담당하였습니다. 강유경 팀원은 간편 로그인 API, 마이페이지, 회원 인덱스를 담당하였습니다. 백인엽 팀원은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API, 관리자 인덱스 및 통계 차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유인길 팀원은 후원 게시판, 댓글 좋아요 기능, 후원 게시판 에이젝스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기간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흐름을 그려보면서 회의하는 사진이고 다음 사진은 디버깅을 하며 같이 상의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저희는 4주간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UI 회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통 부분 개발을 하였고 그 이후 기능과 UI 구현을 하였으며 디버깅과 아마존 웹서비스 호스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멤버 테이블을 중심으로 11개의 테이블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회원 유스케이스는 게시판과 상품 상세 보기가 가능하며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쳤다면 후원 상품 결제와 굿즈 상품 주문, 마이페이지 기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유스케이스는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 회원, 게시판, 상품 등 모든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고객은 이메일 인증 및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완료되면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결제를 하고 나서 쌓이는 포인트로 상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기술입니다. 저희는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축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여 호스팅을 하였으며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스프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를 사용하였고 ORM 프레임워크인 마이바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는 AJAX와 차트.js, JSON을 사용하였고 API는 로그인, 결제, 이메일 인증 등 적재 특수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형상 관리에는 GitHub와 메이블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볼 기능은 간편 로그인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간편 로그인을 시도할 때 해당 서버에서 접근 토큰이 발급되게 되고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아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SMTP를 이용한 메일 인증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메일 인증을 요청하면 SMTP 서버에서 보안 코드를 발송하게 되고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인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제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후원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일반 결제와 간편 결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 시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을 받게 된 후 결제를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제를 실패하게 된다면 결제 요청으로 돌아가 재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택배 조회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운송장으로 배송 조회를 하게 되면 택배사로 배송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상세 정보를 전달받아 사용자에게 배송 정보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차트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상황에 맞게 일별 조회와 월별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비동기 방식인 AJAX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조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기능 소개가 끝났으니 이번엔 프로젝트 시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후원 페이지의 모바일 화면이고 오른쪽 화면은 인덱스 페이지의 PC 화면입니다. 그럼 가운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시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고객 인덱스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슬로건과 사진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얼세너스와 함께한 후원자 수와 완료된 캠페인 수를 볼 수 있고 더 내려가게 되면 4개의 키워드로 나뉘어진 후원 목록과 해당 키워드의 총 후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소식을 볼 수 있고 더 내려가면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의 최신 응원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하단까지 내려왔을 때는 사이드에 있는 탑 버튼을 통하여 최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지나가다 관심있게 받았던 4개의 키워드 중에서 플라스틱을 통해서 후원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원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이나 특정 금액을 기부할 때는 자율 후원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얼세너스에서 했던 캠페인들을 링크를 통해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링크를 통해서 얼세너스의 캠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캠페인 둘러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캠페인과 진행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캠페인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과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SNS 공유하기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채팅창에 링크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 같으니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을 보면 공유가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서 한번 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 해당 주제에 맞는 후원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5만원을 후원해 보겠습니다. 아직 로그인도 하지 않았고 회원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중복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먼저 아이디는 저희 팀명인 얼스앤어스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특수문자 n이 유효성 검증에 위배되므로 영어 n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중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 아이디를 이미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스로 바꿔서 다시 중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확인이 되어 해당 아이디로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인데요.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숫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8글자에서 20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위해 5글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증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효성 검증에 위배되지 않는 비밀번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비밀번호 확인란도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 이름 또한 한글과 영문자만 사용 가능하게끔 유효성 검증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이름은 고연성으로 입력해보고 생년월일과 성별도 형식에 맞춰 입력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소 입력입니다. 우편번호 찾기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로 주소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주소는 카카오 우편번호 API를 사용해서 편하게 주소를 가져올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인증 또한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인증번호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발송했다는 알림창이 떴으니 인증번호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에 들어가 인증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인증번호로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증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마쳤으니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아까 후원하려다 못했던 플라스틱 키워드의 후원 페이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후원하려 했던 5만원을 다시 한번 후원해 보겠습니다.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원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후원자 명과 후원 금액을 보여주고 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며 하단에는 일반 결제와 간편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API는 아임포트를 사용하였고 일반 결제는 이니시스,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로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럼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QR을 찍고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확인 문자도 잘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결제 내역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를 시도하고 결제가 완료되는 이 흐름에는 검증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큰을 발급받아 REST API를 통해 거래 고유번호로 검증 과정을 거치게끔 로직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나의 후원 내역을 다시 확인하러 갈 수도 있고 후원에 참여하면 남길 수 있는 응원 릴레이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의 후원 내역으로 이동해 후원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후원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로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총 후원 금액과 키워드에 따른 후원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에는 후원한 내역에 따른 응원글 작성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을 안 했다면 응원글 작성 버튼을 통해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작성을 했다면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작성을 안 하고 바로 마이 페이지로 왔으니 응원글 작성을 통해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을 작성하러 이동하면 내가 후원했지만 작성하지 않았던 목록이 셀렉트 박스에 나열되게 됩니다. 선택 후에 글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글 작성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비동기 방식인 AJAX로 리스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밑에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였으니 방금 작성한 댓글과 아래에 있는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좋아요 또한 AJAX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이 동작하는 것과 함께 좋아요 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 작성도 하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봤으니 마이 페이지에 있는 버튼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작성 버튼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배의 메뉴바를 통해서 내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주소,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살펴봤기 때문에 탈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탈퇴하기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크박스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탈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탈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탈퇴를 할 수 없다고 알러창이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체크를 해주고 탈퇴를 해보겠습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인덱스 페이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간편 로그인은 카카오와 네이버 로그인 API를 사용해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네이버를 통해서 간편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니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했으니 방금 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내 주문 내역과 내가 작성한 글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 주문 내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 주문 내역 페이지는 지금까지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며 배송 처리 중인 상품들은 배송 조회를 통하여 택배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배송 중인 물건이 하나 있는 것 같으니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배송 조회 API는 스윗 트래커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배송 정보를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주문 내역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글에서는 응원 릴레이에서 작성한 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글 하나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 삭제가 성공적으로 되었으니 이번에는 후원하고 받았던 포인트를 가지고 지구마켓에서 상품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마켓에 들어오면 친환경 상품 목록을 살펴볼 수 있고 오른쪽 상단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상품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분해 비닐봉투를 구매하기 위해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배송지 정보에는 로그인한 회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배송지 정보를 현 위치로 바꿔보겠습니다. 배송지 정보가 성공적으로 바뀌었으니 요청사항도 추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다 입력한 것 같으니 상품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교환하게 되면 교환 상세 정보를 상단에 보여주고 사용할 포인트와 잔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지 정보에 입력한 사항들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환 정보 확인을 통해 교환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관리자가 배송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배송 대기 중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처리를 위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로그인 페이지는 고객 로그인 페이지와 개별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관리자 메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오늘 있었던 후원한 금액과 가입한 회원, 주문한 지금밖에 상품,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는 업무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메뉴바에서 회원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원관리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전체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해당 회원을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 회원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기부 횟수나 금액 같은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관리 페이지입니다. 캠페인 관리 페이지는 날짜를 비교해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인지 종료한 캠페인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 중인 캠페인 버튼을 눌러서 캠페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는 다르지만 진행 중인 캠페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캠페인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썸네일로 사용할 사진을 선택해주고 제목과 내용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캠페인 글을 작성할 때는 글쓰기 API인 CK 에디터를 사용하여 보다 더 편리한 편집을 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것 같으니 캠페인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글이 잘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후원관리 페이지입니다. 후원관리 페이지는 결제와 붙어있는 만큼 금액에 관한 통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포인트 승인 대기 목록만 뽑아올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포인트 승인 대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승인을 못 받은 목록이 있으니 승인 버튼을 눌러 포인트 적립을 승인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전에는 결제 취소가 가능하지만 승인 후에는 결제 취소를 못하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응원 릴레이 관리 페이지입니다. 후원을 한 후에 작성할 수 있는 글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욕설 및 부적절한 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삭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글 5개를 다중 삭제해 보겠습니다. 응원 릴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삭제를 할 때는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게 만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 글까지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마켓 상품 관리 페이지입니다. 지구마켓에 올라오는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이며 추가와 수정, 삭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정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그레이 색상의 텀블러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상품 이름을 텀블러 나무로 변경하고 사진도 나무 텀블러로 바꿔주겠습니다. 상품 정보에서 재질을 유리에서 나무로 변경하고 색상 항목은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변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상품 변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까와 똑같이 모바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박스에서 텀블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품 변경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마켓 주문관리 페이지입니다. 후원관리 페이지와는 다르게 실제 물품이 배송되어야 하므로 고객들이 주문한 목록을 선택해 택배 회사와 운송장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럼 제일 하단에 있는 목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결제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야 배송 처리를 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택배 회사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배송 처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배송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배송 처리 목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송 처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취소 처리를 하기 위해 주문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목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취소 처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처리는 결제 취소 사유를 따로 적어줘야 하기 때문에 불량품이라 적고 취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주문 취소 내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취소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문 승인 내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 승인 내역에는 배송 대기와 배송 처리, 배송 완료가 되어 있는 목록들을 관리할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입니다. 날짜를 선택하거나 일주일, 월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부분은 비동기 방식인 AJAX를 사용하여 기간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9월의 월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기간에 맞는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는 세션 리스너를 사용해 세션이 새로 생성될 때마다 카운트해서 방문자 수를 집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얼스앤어스 팀 프로젝트 시험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스앤어스 팀 프로젝트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현성 팀장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윤현경 팀장은 원리와 개념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빈 팀원은 프레임워크의 편리함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강유경 팀원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인혁 팀원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유인길 팀원은 개발과 모르는 개발자에게 성장과 배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환경을 위한 후원관리 사이트를 구현한 얼스앤어스 팀의 김정인, 윤영경, 강유경, 백인혁, 유인길, 고현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